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제2장 클라이언트 측 웹 프로그램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스타일 시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HTML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웹브라우저에서 화려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꾸며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어떠한 공통된 페이지를 보여주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 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타일 시트라는 것은요, CSS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TML이 웹브라우저에서 어떠한 형태로 보여줘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규칙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였죠. 하지만 이 CSS라는 것은 프로그램적인 언어라기보다는요, 어떠한 태그는 무슨 모양으로, 어떠한 모양은 어떠한 형태로 그런 것들의 규칙을 적어해 놓은 파일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하나의 특이한 점은요, 동일한 HTML 페이지라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어떻게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게 특징이에요. 즉, HTML 페이지는 하나인데요, 이 데이터가 두 가지 스타일 시트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면 전혀 다른 문서로 보인다는 게 스타일 시트의 장점이라는 얘기예요. 본 강의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하나의 HTML 페이지를 두 가지 스타일 시트를 적용시켜가지고 다르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를 여러분이 HTML 페이지에서 표현하는 방법은요,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이용하시고요. 타입이라는 속성에다가 스타일 시트에 MIME 타입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텍스트 슬러시 CSS라는 MIME 타입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형식의 우리 문법은요. 이전 시간에 서블릿을 만들 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컨텐트 타입에 텍스트 슬러시 HTML이라고 적었던 게 있죠. 그때는 서블릿의 아웃풋 출력물을요,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텍스트 형태의 HTML 형태로 보내주겠다는 뜻의 MIME 타임이었고요. 이번에는 스타일 시트에 관련된 MIME 타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안쪽에 여러분이 적용시키고자 하는 태그가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가 규칙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H1이라는 이 태그를 자, 중괄호 브라이스 안에 놓으시고요. 컬러 파란색으로 바꿔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모든 HTML 파일은 H1 태그를 쓸 때 별도의 색상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파란색으로 표시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용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 있는 태그들의 모임을 우리가 선택자라 부르고요. 반드시 태그가 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태그가 많이 오고요. 그 뒤쪽에 있는 브라이스 안쪽에 내용을 구현하는 부분을 우리가 선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여러 개의 선택자를요, 하나의 선언문에다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H1 태그부터 H6 태그까지 6가지 태그를 전부 다 파란색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고요. 하나의 이 선택자의 여러 가지 속성을 저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H1이라는 이 선택자의 이 태그의 색상은 파란색이고요. 자, 세미콜론 보이시죠? 구분자예요. 색상 이 폰트에 파란색이지만 폰트의 크기는 24포인트로 해주겠다. 여러 개 쓰고자 할 때는 계속 세미콜론을 나열하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자, 태그 안에 태그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테이블 태그가 있죠. 테이블 태그가 있고, 그 안쪽에 tr 태그, 다음에 tr 태그 안쪽에 td 태그, td 태그 안쪽에 a 태그, 여러 개 태그가 오실 수가 있죠. 이렇게 태그 안쪽에 태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h1이라는 태그 안쪽에 있는 em이라는 태그는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문자를 언더라인, 밑줄을 그어줘서 표시해 주라고 속성을 부여해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개 나타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클래스를 사용한 스타일을 선언시켜주는 방법이에요. 클래스라는 것은요, 용어는 클래스로 되어 있는데 자바에서 말하는 클래스 조금 다른 용도예요. 자, 먼저 스타일 시트에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볼까요? 스타일이라는 태그가 사용이 되었고요. 자, P라고 되어 있는 이 태그에 이탈릭 글자체는 폰트 스타일을 이탈릭으로, P에 볼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글자의 넓이를 진하게로 이렇게 설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점 언더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특별자에다가 선택자에다가 우리가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이라고 표시를 시켜놨어요. 앞에와 같이 세 개의 스타일 시트를 선언시켰다면 HTML 페이지에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바로 클래스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호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P 태그를 이용하실 때 하나를 설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가지 설정이 되어 있죠. P에 이탈릭 섀도우 있고 P에 볼드 섀도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클래스에 이탈릭 호출을 하게 되면 위쪽에 있는 얘가 지정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볼드라고 클래스를 지정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요 태그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자, H1 태그 사용하실 때 자, 여기는 H1이라고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앞에 점 언더라인이라고 썼네요. 선언시킨 겁니다. 사용자가 직접. H1이라는 곳에 클래스 언더라인이라고 쓰시게 된다면 바로 이 부분이 H1 태그 안에 적용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여러 개의 클래스 타입을 적용시키셔가지고 태그 안에서 호출하는 문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계속적으로 봅시다. ID를 이용하고요. 다음에 HTML 태그에서 스타일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외부에 있는 스타일 시트 파일을 우리가 하나의 HTML 페이지 안에 포함시키는 경우 각각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ID를 이용하는 방법. 자, 샵을 이용하시고 여러분이 선택자를 선택하시게 되면 레드라고 썼네요. 사용자가 지정한 겁니다. 컬러 값을 레드라고 써놨네요. 그러면 HTML 페이지에서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자, ID라는 속성과 함께 레드를 호출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H3이라는 되어 있는 이 태그는요. 붉은색으로 표시가 될 거란 얘기예요. 자, 태그에 직접 스타일이라는 별도의 태그를 이용하지 않고 HTML 태그 안쪽에 스타일을 이용하셔서 나타내실 수도 있는데요. H2라고 되어 있는 이 태그는요. 스타일, 컬러가 블루로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으로 직접 명시를 했죠. 개별적으로 태그를 명시하시는 방법이고요. 외부에 별도의 .css란 파일을 따로 만드신 다음에 그 파일은 여러분이 해당하는 HTML 파일에서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역시 이 방법과 같은 형태로서 데이터를 불러오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스타일 시트를 외부에서 불러오고자 할 때는요. 링크라는 태그가 사용이 돼요. 그리고 rel 속성에 스타일 시트 적어주시면 되고요. 타입이라는 속성에 텍스트 슬러시 css 그리고 href 어느 쪽에 있는지 파일의 경로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로서 css 언더바 테이스트라는 파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여러분들 본 강좌에서 사용할 네 가지 파일 템플레이트, 그다음에 css 언더바 테스트, 마이스타일, 심플 이런 파일들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웹 컨텐츠에 복사하셔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시고요. 첫 번째 css 언더바 테스트라는 파일이요. 자, css 언더바 테이스트라는 파일은요 상단에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태그가 와 있고요. 하단에 h2 태그부터 마지막에 p 태그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볼까요? 자, 우리가 선언시킨 것은 h2라는 태그는 푸른색, h3이 가지고 있는 em이라는 태그는 언더라인, 그 다음에 레드라는 글자, 언더라인, 그 다음에 볼드 이렇게 세 가지 속성까지 우리가 선언시켜 봤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h2를 그냥 사용하시게 되면 무슨 색입니까? 푸른색이죠. 아니면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직접 부여하셨을 때는 푸른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샤이한 색, 즉 붉은색으로서 표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H3 태그의 em이란 태그는 어떻게 표시되나라고 했습니까? 언더라인, 밑줄을 긋을 수 있도록 표시해놨죠? 이 부분은 밑줄이 거질 거고요. H3 태그의 id라는 속성을 이용하시게 되면 붉은색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p 태그는요. 자, 상단의 스타일 쪽에 p 태그가 선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클래스에 언더라인 호출했어요. 그럼 누가 호출될까요? 바로 여섯 번째 있는 이 문장이 호출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p 태그만큼은 밑줄이 걷어서 표시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id 호출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볼드 책이기 때문에 진하게 그리고 언더라인 호출했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밑줄 그리고 id를 같이 호출해봤죠. 그러면 진하게 그것까지 같이 붉은색으로 같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css 언더바 test.html 자, 우리가 h2 태그, h3 태그, p 태그 뭐 세 가지 태그밖에 사용되지 않았지만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다른 모양으로 표시가 됐죠. 같은 H2라도 붉은색, 다음에 샤이한색, 그리고 밑줄이 가 있는 거, 붉은색으로 밑줄이 가 있는 거, 밑줄만 가 있는 경우, 아니면 볼드체, 아니면 붉은색의 볼드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스타일 시트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우리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폰트에 관련된 속성은요. 폰트 패밀리,
그다음 폰트 사이즈, 폰트 스타일, 폰트 베리언트, 폰트 웨이트, 폰트 사이즈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폰트를 이용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색상과 배경색에 관련된 것들은 속성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컬러값, 백그라운드 이미지값, 백그라운드의 리피트 반복되는 여부, 다음에 어태치먼트, 포지션, 그리고 백그라운드 자체를 아까 폰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텍스트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워드 스페이싱, 그다음에 레더 스페이싱, 텍스트 데코레이션, 버티컬 얼라인, 텍스트 트랜스폼,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 인덴트, 라인, 하이트 해서 텍스트가 표시되고자 하는 크기, 가로폭 그런 것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박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뭐 외관상 특별하게 그 글자라든가 어떤 태그가 존재했을 때 외관상 어떤 테두리를 표시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의 어떤 그 마진값, 그 간격을 얘기를 하겠죠. 그런 간격을 부여하실 수가 있고요. 마진 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진 레프트, 마진까지고요. 패딩, 그 보더가 가지고 있는 간격들을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딩 사용하실 수가 있고 보더의 굵기, 그다음에 탑의 그 위쪽 선의 굵기, 오른쪽 선의 굵기, 이런 선의 굵기를 정하실 수가 있고 보더의 색상, 다음에 보더의 스타일, 이걸 진하게 할 것인지 점선으로 할 것인지 정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위쪽 아래쪽 각각에 따로따로 정하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더라는 하나의 속성에다가 한꺼번에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위치에 관련된 속성을 볼까요? 위치, 여러분이 글자를 표시하고자 할 때 아니면 이미지를 표시하고자 할 때 그러한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가지고 표시할 수가 있는데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왼쪽, 위쪽, 다음에 폭, 높이 이런 것들 간격들이라든가 그러한 길이 값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신다면 백그라운드의 색상 값이라든가 이미지를 직접 부여하실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두 페이지에 거쳐 가지고 몇 가지 속성만 설명을 드렸는데 스타일 시트 자체만 하더라도요. 책 한 권 분량이 나올 정도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추가적인 내용은 다른 교재라든가 다른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하나의 HTML 파일, 템플릿이라는 하나의 HTML 파일에서 두 가지 스타일 시트를 이용하셔가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파일로 보이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스타일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simple.css 파일을 만드셔가지고 템플릿 파일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template.html 파일. 자, template.html 파일을요, 우리가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지 말고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스타일 시트 적용하지 않고 보는 방법은요, 두 번째는 이 링크 문장을 지워버리시면 되겠네요. 지워버리시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template.html. 자, 앞에와 같이 어떻게 보입니까? 왼쪽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로 보이시죠? 자, 이게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새 페이지 오픈하셔가지고, 자, 이번에 스타일 시트 적용시킨 상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simple.css가 적용시킨 상태입니다. 저장하시고, 자, 첫 번째 보이시고 두 번째 거. 자, 첫 번째 창은 놔두시고요. 두 번째 창은 새로 고침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HTML 파일인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자, 창을 하나 새로 띄우시고요. 새로 띄우시고, 이번엔 다른 스타일 시트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tyle. 자, 세 번째 파일까지 한번 불러볼까요? 첫 번째 파일이었고요. 두 번째 파일이었고,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파일 한번 새롭게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역시 전혀 다른 모양으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즉, 스타일 시트라는 것은 어떻게 만든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양이 전혀 다르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 소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먼저 자, mystyle.css 파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ody에 해당하는 태그는 어떻게 바꾼다 해놨습니까? 마진을 이만큼 띄워주고요. 백그라운드 색상을 지정을 시켜놨죠? 자, 현재 mystyle을 적용시킨 페이지는 이 페이지가 돼요. 이 페이지가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이 녹화상에서 잘 표시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뒤쪽에 지금 화살표가 있는 것이 약간 회색빛으로 표시가 되죠. 이렇게 body 태그를 설정을 시켜놨네요. 자, 센터라고 되어 있는 이 식별자에다가는요, 센터로 텍스트 얼라인을 맞춰놨고요. 라인도 마찬가지고, A 태그는 어떻게 해놨을까요? A 태그의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none이라고 표시해놨네요. 이 뜻은 뭔가요?
우리가 앵커 태그라는 것은 보통 언더바가 가 있고 링크가 걸리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링크 걸린단 말이에요. A 태그라는 것은. 그런데 이쪽 A 태그는 어떻게 스타식으로 바꿔놨냐면 none. 자, 아무것도 없다. 링크는 걸려있지만 아무것도 안 해놨죠.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색상은 무슨 자를 하나 표시해놨고요. AT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호버라는 것은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상을 얘기를 합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변경을 시켜라 라고 해놨습니다. 자, 헤더 값도 부여해봤고요. 다음에 메뉴라는 속성도 이렇게 표시를 시켜봤어요. 뭐 포지션의 위치라든가 다음에 레프트 탑, 위드 패딩 값 같은 거 색상 값. 자, 메뉴가 가지고 있는 앵커 태그에는 앵커 태그는 디스플레이 블럭. 우리가 블럭을 지정해서 표시해 줄 거고요. 데코레이션은 표시하지 않을 거고요. 자, 백그라운드 색상은 여러분들이 흰색으로 할 것이고요. 메뉴가 가지고 있는 호보 값, 아까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올렸을 때 값, H3 태그에 해당하는 값, 디스플레이 블럭이고요. 다음에 위드 값은 100픽셀로,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백그라운드 색상은 뭐 이러한 색상으로요. 자, 메인에 해당하는 식별 선택자에는요, 우리가 탑을 0으로 띄워놨고요. 패딩은 뭐 5픽셀 정도, 백그라운드 색상은 흰색 이렇게 지정시켜 놨습니다. 자, 사용자가 직접 스타시트 적용하는 부분이 많고요. 마지막에 버튼 같은 경우는 앞에와 같이 보도를 어떻게 지정시켜 주겠다라고 선언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이 template.html 페이지에서는요. 마이 스타일을 링크를 걸어가지고 와서 로딩해 와서 인클루드 해 와서 쓰고 있죠. 거기에 관련된 태그 내용 볼까요? 바디 태그가 있고요. 바디 태그 아까 어떻게 놓는다 그랬습니까? 바디 태그는 이렇게 뭐 색상 어떻게 하고 여백 어떻게 주고 설정시켜 놨죠. 각각 다 호출되는 거예요. ID 메뉴 컨테이너 설정시켜 놨었죠. 다음에 뭐 중간에 보시게 되면 센터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H3 태그에 센터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가운데 정렬이 되겠네요. A 태그는 어떻게 해놨어요? 아까 언더라인은 긋지 말라라고 해놨었죠. 그럼 JSP에 해당하는 것은 밑줄이 가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당하는 HTML 페이지에서 원하시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스타시트를 적용시켜 봤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예제 앞에와 같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simple.css라는 파일도 한번 볼까요? H123 태그는 중앙 정렬하고요. 다음에 HA 호버 태그는 뭐 백그라운드 색깔 좀 바꿔놨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용자가 직접 선언한 선택자가 되고요. 만약에 simple.css를 적용시킨 HTML 파일이 존재한다면요. 물론 여기 변경해 주시고 우리가 새로 고침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아까 오픈시켰던 파일이 있으니까 얘를 보도록 할게요. 다 똑같지만 이렇게 호버 올렸더니 색상 바뀌죠. 그리고 내용도 바뀌었고요. 중앙에 보이시는 이런 글자들의 정리열도 이루어졌고요. 처음 봤던 이 스타일시트 적용하지 않았던 이 내용하고요. 심플이라는 걸 적용시켰을 때 이 HTML의 내용과 마지막에 my style을 적용시켰던 내용은 상당히 많이 다르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같은 HTML 하더라도 다양한 문서로서 다양한 형태로서 보여주게 하는 기능이 바로 스타일시트라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리가 뭐 별도의 교재를 우리가 살펴보셔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본 강의에서는 이렇게 테스트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장을 통해 가지고요, HTML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동적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가지고 있는 HTML 문서를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스타일시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서블릿 JSP의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서 어떻게 작동되는가, 다음에 원리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작성하는 방법들 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